네,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끝난 그 설명에서는 그게 나왔죠. 국가에 이제 등을 돌렸던 얘기. 그래서 로마 초기 얘기, 그리고 카이사르 얘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성계의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을 한번 하자면 위화도 회군에서 이성계가 빼도 박도 못한 그런 난처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그 뭡니까 무슨 역사 드라마 보고 댓글 다는데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역사를 어떻게 바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막 그 좌파적인 시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급진적 시각. 그래갖고 이제 뭐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위화도 해군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보면 반역은 맞습니다. 반역은 맞는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쳐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냐. 저는 설득력이 있는 게 위화도 정벌 가능한데요. 후한이 두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군대가 다 끌고 모으면 우리나라 10배 넘죠. 그죠? 쳐들어온다 그러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국가 전체 존립이 위태하기 때문에 요동정보를 갖다가 깊이 바라봤을 때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는. 자, 계속해가지고 그 200행 이하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 도망자였다가 들이닥쳐 조국 땅과 가문의 신들을 완전히 태워 없애려 했고 이런 말이죠. 또 가족의 피를 마시고자 했으며 다른 이들은 노예 삼아 끌고 가려 했으니 이 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례로서 예를 갖추지도 애고가지도 못하도록 이 도시에 선포하였어. 얘는 장례식이고 뭐가 없다. 왜? 국가에 등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205행이 나오는데 그 무덤 없이 새와 개들에게 몸뚱이가 먹히고 망가진 채 구경거리가 되도록 말이요. 그렇죠. 이런 예화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뭐가 하나 있냐면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수많은 흉악한 왕 중에 좀 어리석고 좀 이렇게 불행했던 왕이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분별력이 없어갖고 마구 결혼을 해가지고는 해서는 안 될 이런저런 여자들을 하는데 외국에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 보통 하도록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역사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외국 출신의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국제관계를 고려한 정략결혼을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략결혼 차원에서 외국 사람 바로 윗나라인지 옆나라를 갖다가 했는데 누구를 끌고 오냐면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에세벨이라고 해요. 에세벨. 이 여자 이름에 이세벨이 참 많아. 이자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에세벨이라고 했고 이자벨, 에세벨 여자 이름 중에 있는데 요게 이제 아주 간사한 여자를 하나 들어요. 이제벨, 에사벨.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 나라의 그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샤머니즘이 굉장히 짙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아주 무식한 그런 이 버릇 종교적인 의례가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으로 하여금 불을 지펴놓고 건너가게 한다든지 그럼 사는지 죽는지 뭐 이렇게 생존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래갖고 모든 게 이제 뭐 신의 뜻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유대교에서는 그 금해놨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실험의 대상으로 쓰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되게 많아요. 유럽 사회도 그러고 우리나라의 그 심청전도 보게 되면 어떤 풍속이냐면 인신공양이다. 인신공양. 인신공양에 대해 사람 몸을 갖다가 신에게 바쳐서 신의 뭘 얻어냅니까? 호의, 신의 지지를 끌어내. 신청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돼? 다른 나라하고 거래를 하는데 두려운 게 풍랑이다. 풍랑은 배가 뒤집어져 갖고는 사람이 죽고 싣고 갔던 많은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이죠. 무역품들이 다 없어지. 이런 것이 두려워서 누구한테 제사를 지냐? 용왕님한테 그죠? King of the Sea 하면은 용왕 아닙니까 그죠? 용왕 얘기 많이 나오는데 토끼전 또 용왕에 관련돼. 심청전 또 심청이를 하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착한 어린이 여자, 우리 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하나를 갖다가 인당수에다가 풍쩍 빠뜨려서 제물로 삼으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신성인 하는 거죠. 용왕님이 데리고 가는 거죠. 뭘로 데려가겠어요? 예, 제물로 받아들인. 그러면 앞으로 잠잠해진 바다가 이게 이제 샤머니즘인데요. 그다음 이제 아합이나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이방 풍속을 갖다가 해갖고는 그런 황당무계한 짓을 해. 사람을 자꾸 죽인다든지 인신공양을 해가지고는 하니까 결국은 벌을 받게 되는데 외국과의 전쟁에 나와가지고 패전을 하고 거기서 전사를 해서 이 두 사람이 다 죽죠. 왕하고 왕비하고.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은 어떤 묘사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생전에 잘못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묻어주지도 않아요. 그래갖고는 보면은 공중에 새가 와서 뜯어먹고 덜에 덜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시체가 그렇게 유린되는 게 나오는데 그거 유사한 게 이제 지금 이렇게 국가의 등을 진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게 무덤 없이 새와 개들에게 몸뚱이가 먹히고 이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망가진 채 구경거리가 되도록 말이요. 이것이 나의 뜻이요. 그리고 사악한 자는 결코 정의로운 자를 앞질러 내게서 존중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크레온인가요? 이게 말하는 게 아직까지 크레온이 말하고 있죠. 반면에 이 도시에 선의를 품은 사람은 죽었으나 살았으나 유일하게 내게 존중받을 것이요. 자, 동일하게. 동일하게라고 하면 되고 유일하게라고 하는 건 오늘날 한국어에서 안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옛날 한국말인데 왜 썼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 왜 여일하게라고 했을까? 아무래도 고전이기 때문에 품위를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면 조금 고풍스러운 알케이크한 그런 단어를 쓴 것 같은데 별로 어려운 말 아닙니다. 동일하게라고 하는 말. 동일. 자, 코로스장. 멘노이케우스의 아들 크레온이시오. 이 도시에 악의를 품은 자와 선의를 품은 자에 대해 그리하도록 결정하셨군요. 자,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우리에 대해서든 어디서 어떤 정책이든 그대는 시행하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뭐 당신 말을 따르겠다, 뭐 옳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크레온이 말을 하죠. 그러니 이제 명령받은 일들의 감독자가 되도록 하시오. 내가 이 명령을 낼 테니까 알아서 다 시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장이 하는 얘기가 좀 더 젊은 사람이 이 짐을 지도록 하시죠. 저 말고 좀 이렇게 젊은 사람 시키지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크레온이 아니 시체를 감시할 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 코로스장이 말하죠. 그러면 다른 무엇을 또 지시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크레온이 이것에 불복하는 이들을 편들지 말라는 것이요 하는 그런 얘기죠. 잔존에 있을 수 있는 그 반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르 소장이 죽기를 원할 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레온이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진정껏 죽음이 그 대가가 될 것이요. 하지만 자주 재물에 대한 욕망이 남자들을 파멸케 한다.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 불상사가 벌어지는데 돈에 매수돼 갖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알려주는 독특한 장치. 그러고 누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이건 백발백중 복선. 복선. 미리 알려주는, 미리 보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누가 뭔 실수를 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게 복선이에요. 이걸 안 알려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밋밋하게 가면요 이게 글이든지 아니면 관객 앞에 지금 연극으로 하든지 재미가 없어요. 뭔가 독자나 보는 관객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흥미를 잃을 때쯤에 이런 걸 하나 사면 솔깃해서 그러면 뭔가 돈 먹고 뭔가 매수당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다시 집중할 수 기가 막힌 장치죠. 이게 꼬박꼬박 들어있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앞으로 뭔가가 보여질 것 같은 걸 자꾸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파수꾼이 등장.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이 등장. 들어와서 이제 뭐라고 한 소리 하는데 길게 얘기합니다. 이게. 왕이시여, 저는 발을 가볍게 들어 숨도 못 쉴 만큼 빠르게 왔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가 빨리 온 건 아닌데요, 이런 말. 생각하느라 몇 번이나 멈춰서 시간을 지체했고 길에서 저 자신을 빙그르 돌려 세웠으니까요. 마음이 제게 많은 것을 속삭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것아, 왜 제 발로 벌을 받으러 가는 거냐? 불운한 것 다시 멈춰 섰느냐? 하지만 만일 크레온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알게 되신다면 어찌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네가 고생을 피하랴? 자, 고생이라고 하는 게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뭔가 잘못한 일 드러나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걸 뭐래요? 그거 갖다가 뭐 퍼니시먼트, 처벌 아닙니까? 처벌. 그걸 갖다가 이제 고생이란 말을 쓰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곱씹음, 천천히 느리게 왔습니다. 자, 곱씹는다는 말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요 이제 문학적 표현은 좋은 표현이고요. 요거하고 이제 비스무리한 말이 뭐가 있느냐? 뭐 아시겠지만은 곰곰이 생각해보는 곱씹는다는 거고 이걸 갖다가 되뇌인다는 말이에요. 되뇌인.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천천히 자꾸 생각해보는 거. 이거 곱씹다는 말이에요. 곱씹다. 씹긴 씹는데 곱하기 2로 씹는 거죠. 곱씹는 거죠. 그러면 6번 씹어야 되면 12번 씹는 거죠. 그죠? 이게 뭐야? 곱씹다. 되뇌이다. 되뇌이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되뇌이다. 응?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을 갖다 자꾸 이제 기억을 해보는 거, 따져보는 거. 이 굉장히 그렇게 이게 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짧은 길이 먼 길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내기 좋은데 이걸 다른 말로 써봐라 여기. 우린 지금 뭐 시험 문제 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문장을 다르게 써보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 금방 올 길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왔고 이런 말입니다. 짧은 길이 먼 길이 됐다는 게 지체됐다는 거예요. 이제 공간 개념이 결국 시간 개념을 갖다가 의미하는 표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올 수 있는데 오래 걸린 게 자기가 이 크레온 앞에까지 오기까지 고민할 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빨리 못 왔는데 사정이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침내 이리로 당신께 오자는 생각이 이겼습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자, 이리로 당신께 오자는 생각 이까지가 뭐예요? 주어죠, 주어. 그런 다음에 이기다 딱 한 문장은 서술어, 동사란 말이에요. 생각이 이겼다. 이 이제 전형적으로 한국어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 생각으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적으로 쓰는 게 우리나라의 어법입니다. 이걸 어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물주 구문이 있기 때문에 물주 구문도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잘 쓰지도 않지만은 사물을 주어로 해갖고 썼을 때 표현의 효과가 있으면 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주 구문인데 물주 구문을 그대로 번역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번역에 어떻게 돼? 그게 있다는 거죠. 의지가 있는 게 원어 그대로 번역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독자들을 배려한다 그러면 분명히 한국식으로 달리 고쳐서 냈을 거라는 거죠. 물주 구문이다. 사물이 주어가 되는 구문을 말하는 물주 구문. 이 물주 구문이라고 그래요. 물주 사물이 주어가 되는 물주 구문. 영어는 이게 가능합니다.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 서양 언어는 이게 가능. 우리나라는 이게 어세가 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세가. 자, 그래서 마침내 이리로 당신께 오자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생각이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이 누구를 이겨요? 지금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죠? 오기 싫어하는 생각을 이겼다는 거죠. 오기 싫어하는 생각을.
자, 설사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말하는 거라 해도 저는 보고하겠습니다. 자, 요 말이 원어를 갖다가 옮겼는데 조금 보조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제가 죽게 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운명이 정한 목 이외에는 아무 일도 당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왔으니까요. 운명이 정한다는 게 이게 전형적인 고대적, 쉽게 말해 서양적 그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아니고 그 신을 늘 전제로 하는 그런 관념이 있던 고대적 사고 방식입니다. 서양에 운명이 정한 목, 모든 걸 운명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있고, 이걸 이제 제가 타이케라고 그리스의 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크레온이 이제 맞받아 치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주저하는 게 무슨 일 때문이냐, 이제 본론을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파수꾼이 먼저 저 자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짓을 하지도 않았고 행한 자가 누군지 보지도 못했으며 제가 이런 불행으로 떨어진 것도 전혀 정당치 않으니까요. 하면서 뭔가 빼는 듯이 뭐를 얘기를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크레온이 자꾸 뭐 금방 얘기를 하고 뜸을 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놈은 뭔가 원하는 걸 잘 또 노리고 벌 받을 걸 잘 또 돌려 예방하는구나 하면서 의심을 해버리죠. 그죠? 의심을. 틀림없이 뭔가 이상한 일을 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응? 파수꾼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서운 일은 많은 망설임을 앞세우는 법이니까요. 말하기가 조금 겁나서 지금 뭐 주저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독자들하고 관객들이 계속 긴장을 하겠죠. 글 쓰는 방법이죠. 금방 뭐 푹푹푹 터뜨리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뜸을 들여가지고는 뭘까? 호기심을 자꾸 자극을 해야 돼요. 크레온이 이제 그만 보고의 의무를 다하고 떠나지 못할까 이제 겁을 주고 있죠. 퍼뜩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퍼뜩 보고해라. 그러니까 차파수꾼이 그럼 정말로 말씀을 드리지요. 누군가가 방금 그 시신의 시체를 치르고는 가버렸습니다. 이거 바로 이 얘기입니다. 누가 나타나서 그 어떤 죽은 사람 시체가 있는데 장례식 치르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를 감시해야 되는 일인데 제대로 못한 거죠. 정체 파악을 못 해낸 거죠.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당하고 말았으니까. 크레온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 생긴. 그러니까 그중의 말은 먼지를 흩뿌리고 꼭 필요한 신성한 의식을 행했다는 말이죠. 장례식을 행한 방법을 얘기해요. 거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얼굴 가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피부에다가 먼지를 갖다 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식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장례식을 하고 떠나간 사람이 행한 모습이다. 그러면 깜짝 놀라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감히 이 짓을 한 것이 대체 어떤 놈이란 말이냐? 하니까 파수꾼이 놀랍게도 나는 모른다는 거죠. 저는 모릅니다요. 거기에는 괭이 자국도 쇠스랑으로 파헤친 흙부 쓰레기도 없었으니까요. 땅은 단단하고 건조하고 갈라진 데 없고 마차바퀴 자국도 없으니 그 일을 행한 자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자입니다. 낮 시간에 첫 파수꾼이 우리에게 사태를 알렸을 때에 모두 경악에 사로잡혀 꼼짝 못했었지요. 우선 시신이 보이지 않았었지요. 매장된 건 아니고 누가 저주를 피하려고 그런 것처럼 흙먼지가 얇게 덮여 있었던 겁니다. 덜짐승이든 개든 왔던 흔적도 뜯어먹은 흔적도 보여요. 중요한 거는 뭐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후다닥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라면 시신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장례식하고 나서 시체를 들고 가버렸는지 뭐. 그러자 서로 간에 말다툼이 시끌벅적 일어나고 있다. 파수꾼에게 욕을 퍼붓고 마침내 주먹질이 벌어졌지만 말릴 사람도 없었습니다요. 저마다 그 짓을 한 자로 보이는데 누구도 하지 않았고 모른다고 발뺌들 했으니까요. 진정코 우리는 달군새를 손으로 잡고 불속을 지나가고 신들께 맹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불속을 지나가는 한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게 뭐 연루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백하다 이런 얘기라고요. 요게 이제 신명재판이라고 밑에 각주에 나오는 신명재판. 이 신명재판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옛날에 많은 거고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서양에서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오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갖다가 시련이다. 신명이라는데 신명재판을 오딜이라고 오딜.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대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결백한지 아닌지 신이 아니까 강물에 한번 빠져보자면 얘가 살아나면은 결백하고 죽으면 벌받은 거. 황당무계하죠. 그죠? 이런 걸 신명재판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얘가 만약에 도둑질을 자꾸 안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자고 하면서 뭐 그 애한테 이게 몸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살아나오면은 결백하고 죽으면 벌받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신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해갖고 신이 밝혀준다고 해갖고 신명재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조가 누구냐 하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제 신명재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특히 서양의 중세, 기독교 문명이 지배하던 서양 중세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그냥 실제로 실험해갖고 사람을 나오면은 그걸로 결백한 걸로 보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명재판에 관련된 신세계가 그리스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속을 지나가라고 신들께 맹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 일을 하지도 않았고 누가 그 일을 계획했는지 실행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마침내 추궁해 보아도 더 나오는 게 없자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모두가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눈길을 떨구었지요. 그것에 반박할 수가 없었고 상황을 호전시킬 다른 방도도 없었으니까요. 그 말은 당신께 이 일을 보고해야 하며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견이 우세했고 제비뽑기가 불운한 저를 이 좋은 일을 떠맡도록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치 않을 사람들 곁에 마지못해 와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누구도 기꺼워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고 이제 파수꾼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벌어진 일들의 전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린 것이다. 이제 코르소장이 이제 대사를 하는데 왕이시여 당신께 말씀드리건대 어쩌면 이 일은 정말로 신께서 하신 것인지도 모른다고 아까부터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파수꾼의 입장을 좀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신비한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말을 믿어줍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크레온이 이제 들으니까 자기는 이제 안 믿어지니까 집어치우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대의 말이 정말 나의 분노를 가득 채우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늙었을 뿐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하다는 걸 보일 뿐이요. 신들께서 이 시체를 위해 배려하신다는 말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발언이요. 신들께서 저자를 특별히 높이고 좋은 일을 했다고 묻어주시겠소? 이렇게 말하죠. 기둥으로 둘러싸인 신전과 곡물들을 불태우고 자신들의 땅과 법을 흩어버리러 온 자를. 이게 이 시체는 프리네이케스 시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 저런 국가를 등진 사람을 갖다가 지지해가지고는 묻어주려고 하냐고 자기는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대는 신들께서 악한 자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시오? 천만에 한데 그런데 이 도시의 인간들은 전부터 이것을 잘 참지 못하고 나를 향해 투덜대어 왔어. 몰래 머리를 저으며 또 나를 기꺼이 받아들여 의당이 의당이란 말 좀 쓰는가 모르겠는데 마땅히 이런 말인데요. 마땅히 목에 멍에를 지려 하지도 않았어. 목에 멍에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책임을 갖다가 부담스럽지만 감당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 자,
파수꾼들이 돈에 유혹돼요. 이제 이게 처음에 아까 제가 복선이라는 거 있죠. 저 앞에 돌아가 보면 134페이지 보면 221, 222에 보면 제가 복선이라고 그랬죠. 진정코 죽음이 그 대가가 될 것이요. 하지만 자주 재물에 대한 욕망이 남자들을 파멸케 한다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돈에 지금 유혹돼 가지고 돈 먹고 지금 그 부당한 일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크레온이다. 파수꾼들의 돈에 유혹되어 그 자들에게 보수를 받고 이 짓을 자행했음을 내 잘 알고 있어.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잘 알죠, 그죠? 매수당했다, 그죠? 매수라. 금품이나 뇌물을 줘갖고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매수라고요. 매수가 briber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매수당 흔히 많이 써먹는 작제 매수 bribery 매수라. 오늘날에도 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매수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이제 기업들 간에 이제 정보전 같은 경우에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 뭐라 합니까 라이벌 회사나 이런 데에 일하는 사람을 돈을 매겨 가지고는 그 회사 기밀을 빼낸다든지 이걸 매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업 스파이들이 이제 요즘도 있지만 옛날에도 많았고 그거 갖고 굉장히 해프닝도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제 매수라고 하는 거 사람의 약한 부분은 뇌물에 약하죠. 뇌물에 약한 사람은 매수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크레온의 입장이다. 인간의 발명품 중에 은화라고 하는 그 당시 돈을 만들 때 은을 가지고 동전을 만들기 때문에 은화라고 하는데 우리 말하면 그냥 돈으로 보면 됩니다. 돈만큼 나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매수의 경우는 돈은 흉악한 도구가 되죠. 그죠? 매수. 그래갖고 한 사람의 이익을 보고 한 사람은 완전히 사기를 당하는 이 매수라면 나쁜 것은 없기 때문이요. 이것이 도시들을 약탈하고 이것이 사람들을 집에서 떠나게 하고 이것이 인간들의 견실한 마음을 바꾸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돈을 한번 먹으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는 기밀 누설하고 뭐 그런 거죠. 가르쳐서 수치스러운 짓으로 향하게 하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지식은 할 태세를 갖도록 돈 있으면 뭐든지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금전이면 모든 게 다 지배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갖다가 돈을 숭배한다 그래서 배금주의라고 해요.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다. 그래서 나온 아주 그 풍자적인 용어가 뭐냐면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좀 서글픈 얘기인데 돈이 있으면 죄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죄다. 자, 무전유죄라는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게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불법이 판치는 세상. 이게 돈 많으면은 돈의 배경을 가지고 출세할 수 있고 돈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떨어지던 그런 시대가 모든 나라는 있고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있어도 줄어들었다 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이 배금주의가 풍부하게 지배하던 시대를 우리가 많이 걸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1988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건도 지모 씨가 그때 88 서울올림픽 끝날 때쯤인가요? 그때 그 강도국이 있었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 굉장히 딱한 게 뭐냐면 돈에 한이 맺혀갖고 그 도심 한복판에 민가에 들어가갖고 어떤 여자 하나 잡아놓고는 인질로 해서 인질극이 벌어졌어요. 인질극. 그래갖고는 그 결국 총을 쏴갖고는 뭐 사람도 좀 죽고 했던 그런 그 강도 납치극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 한이 맺힌 게 뭐야? 돈에 한이 맺힌.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 불만이 돼갖고 그 극단적인 그 강도 납치극으로 향해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300행에 나오는 139페이지 300행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돈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무슨 지식은 할 태세를 갖도록 만든다는 건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좀 심각한 게 일단은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재물이라고 하는 게 많이 필요한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아무나 막 스스럼치 않고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유는 아주 애석하죠. 자기가 뭐 이렇게 보석을 산다든지 쓸데없는 어떤 자기 치장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가정 때문에 뭐 집안 살림을 유지하고 자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그런 알바를 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퇴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잠도 거의 못 자고 또 두 번째 직업으로 가고 세 번째 직업으로 가고 이유는 뭐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왜냐하면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하고 이게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참 배경은 딱한데 이게 너무 지금 우리가 결사적으로 많이 매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아니 여기 오이디푸스 이 얘기의 연장의 안티고네에서도 우리에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0행이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지식은 할 태세를 갖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불경스러운 짓거리에 익숙해지도록 꼬드기는 것이죠. 꼬드기는 게 뭐야? 유혹하는 거야, 유혹이. temptation, 유혹이란 말이야, 유혹. seduction, 다 같은 말인데 seduction은 좀 더 음흉한 얘기예요. seduction, temptation, temptation, seduction은 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근데 동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속이기 위해서 유혹. 주로 이제 뭐 사기나 아니면 성적인 유혹, seduction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temptation 꼬드긴다, 살살살 꼬드긴다 이렇게. 이 꼬드기는 게 그거 같아요. 동사 보면 뱀이 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데 뭐 비트는 거죠, 그죠? 꼬드기 사람 잡아먹기 전에 포즈 그런 느낌을 주는 동사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유혹이죠, 유혹. 하지만 돈에 팔려서 이런 짓을 하는 자마다 돈에 팔린다는 말이죠, 그죠? 돈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돈에 팔려서. 결국 언젠간 그 일로 벌 받게 마련이요. 그건 그렇고 제우스께서 아직 내게 경배받고 계시다면 이걸 잘 알아두어라 이럽니다. 내가 맹세로서 내게 이르노라. 만일 너희가 직접 손으로 이 장례를 치른 자를 찾아내어 내 눈앞에 잡아다 보이지 않으면 하데스만으로는 너희에게 충분치 않을 것이고 그 전에 산채로 매달려 그 방자함을 전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범인을 너희가 빨리 찾아내면 못 찾아내면 너희 아주 망신을 줄 텐데 산채로 사람들 다 보는데 매달아가지고 아주 망신을 주겠다. 앞으로는 어디서 이득을 보아야 하는지 알고서나 훔치도록 그리고 아무데서나 이득 보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도록 수치스러운 소득으로 탈없이 산 사람보다는 해 힘든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네가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게 이제 크레온이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이 무슨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크레온이 지금도 네가 귀찮게 짓거리가 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자, 그게 그대의 귀를 찌르나요? 아니면 마음을 찌르나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인데요.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어갖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번 주에 이 수업에 들어와서 수업 들었다고 하는 보고서를 쓸 때에 수업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통 한두 페이지 내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안 낼 사람은 요 문장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종이 한 장 분량으로 하면 그걸로 대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보고를 다 해도 되고 원하는 사람은 그게 그대의 귀를 찌르나요? 아니면 마음을 찌르나요?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분석하고 자기 의견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달면 된다.
그래서 요게 저도 궁금하고 저도 자꾸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당신이 귀를 찌릅니까? 아니면 마음을 찌릅니까? 이게 담고 있는 의미가 전체 스토리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가지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